안녕하십니까? TV로 보는 맛있는 공부입니다. 여러분, 새학기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학년이 바뀌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두통을 호소하거나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새학기 증후군 해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에게 기분 좋은 칭찬으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건 어떨까요?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는 우울증. 이 우울증을 앓는 청소년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성인과 달리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은 우울증을 앓고 있어도 사춘기 현상으로 생각해 발견하기도 그 치료도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메인 기획에선 매년 증가하는 청소년 우울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청소년들의 우울증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자연스러운 사춘기 현상으로 오해하기 쉬운 마음의 감기 우울증. 지난 한 해 3만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약 5%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주의군으로 나타났다. 당장 전문의의 상담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우울증이 심각해지면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들의 자살 수는 146건에 달합니다. 친구들도 막 우울하고 막 자살 같은 것도 생각도 하고 저도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굉장히 요즘에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소아청소년에서의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급증하는데 이번 주 TV로 보는 맛있는 공부에서는 내년 무섭게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우울증의 심각성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살펴본다. 지난달 서울시 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은 전체의 약 5%에 달하고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원인은 다름 아닌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와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한 부적응 때문이라는데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래서 공부도 안 하고 그래 성적도 떨어지고 그랬었어요. 특히 청소년기의 충동적이고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자살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한 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생 수는 무려 146명. 또한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도 19.9%로 성인 17.4%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왜 이러한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가게 되는 것일까? 성인들과는 다르게 청소년기의 우울증은 사춘기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제때 병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료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다는데 굉장히 열이 나서 누우면 우리 아이가 아프구나 하는데 그냥 아이가 우울한 거는 사실 감기보다 더 치명적인 병인데 굉장히 심각치 않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 청소년 우울증은 성인의 우울증처럼 그것을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부모도 이것이 정말 우울증인지 잘 감별이 안 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아이들을 자살로도 내몰 수 있는 심각한 질병 우울증. 전문가들은 누구보다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아이가 우울한지 안 우울한지를 이렇게 잘 살피셔서 만약에 좀 아이가 우울한 기운이 좀 있고 힘들어한다라고 하면 대화를 통해서 시도해보든가 아니면 또 좀 상담센터에 가서 도움을 받으시든가.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청소년 우울증 예방과 치료를 위해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까? 전국 초중고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50% 이상의 학생이 우울증 상담을 받을 만한 곳이 없다고 응답했다. 현재 서울시에 개소된 청소년 상담센터의 수는 9곳. 학생들이 상담을 받으려고 해도 수적으로 미비한 실정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위기관리팀이 있어요, 학교마다. 그래서 그 학교 내에 정신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그런 게 이제 우리 나라에서도 많이 필요한 부분 같죠. 최근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청소년들의 정서 행동 발달 검사에 대한 상담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및 상담기관 지원을 위해 관련 단체 4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시내 전체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18만 명, 중고등학교 1학년 23만 명을 대상으로 학생 정서 행동 발달 검사를 전면 실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중학교는 100% 모든 학교에 배치되었고요.
고등학교는 53% 이상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서 행동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의 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가 협력하여서 진행할 것이고요.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우울증 예방과 치료를 위한 사회 안전망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우울증이 청소년 자살로 이어지는 아이들을 둘러싼 주변 환경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를 유발시키는 환경에 대한 개입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물론 이에 대한 중요성은 모든 국민과 부모 또 학교 당국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인식하고 계셔서 입시 위주의 어떤 이런 풍토가 아이들한테 얼마나 유해한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흔히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는 우울증. 하지만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의 경우 자살 충동으로까지 이어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한다.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올해 서울시 주요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을 전년 대비 3에서 5%가량 인상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둘러싼 학교와 학생 측 간의 갈등이 계속된 가운데 서울의 한 대학에선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주목받았습니다. 그 뜨거운 현장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대학가는 등록금 인상 탓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갈등 문제. 서울의 한 대학. 신학기로 들떠 있어야 할 교정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 대학의 경우 등록금 인상이 5%에서 3%로 하향 조정됐지만 학생들은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과 학교 측의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통보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거는 옳지 않고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는 이은주 학생은 학교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그녀뿐만 아니라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많은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고 또 이 이자를 갚느라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입니다. 집에 대학생이 2명이 있는 건데 이번에 등록금이 오르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많이 부담이 되시는 것 같아요. 좀 이나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학과 학생, 외부 인사가 참여해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3월 22일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열린 토론회. 대학 그리고 사회, 등록금 문제의 진단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총학생회 대표, 부총장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과 외부 인사가 참여했습니다. 대학 최초로 등록금 문제에 대한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학생들도 자신의 문제인 만큼 토론자의 말을 경청하는 분위기입니다.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경제력이나 국민소득에 비해 등록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미국 다음으로 가장 비쌉니다. 국공립대 포함해서. 미국의 국민소득이나 경제력 비교하면 그 GDP나 GNP 기준으로 하면 저희 나라가 가장 비싼 것이 현실입니다. 비싼 등록금을 내는 만큼 학생들이 학교 시설이나 교육의 질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단과대 같은 경우에 실제로 1000명 이상의 그런 인원이 있는 구성원이 있는 그런 단과대임에도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실은 한 개밖에 없는 그런 단과대도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학년별로 하나의 강의실만 있어서 콩나물 시루처럼 120명이 모여서 강의실을 사용하게 되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등록금 제도 TF 구성을 제안하거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해결책들이 제시됐습니다. 등록금 제도 개선을 위한 TF 구성을 제안합니다. 유독 한국에서만 제기되는 학생 등록금의 문제의 원인과 의미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등록금 결정 모형을 개발 제시하며 등록금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특히 등록금 책정의 문제보다는 앞으로 등록금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대화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컸습니다.
현재 등록금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대학생들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함께 인식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해법을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은 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에 따른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는 등록금 책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회적으로 대학 등록금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앞으로 더 많은 대학들이 학생과 교수, 교직원 등 구성원들과 함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소통하길 기대해 봅니다. 올해 대학 등록금은 4년제 국공립대학이 평균 1.1%, 사립대가 평균 2.3% 각각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대학별 등록금을 가집계한 결과 4년제 대학의 경우 국공립이 연간 평균 425만 6천 원으로 2010년보다 1.1% 올랐고 사립은 767만 7천 원으로 2.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방과 후 학교가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학부모 3,3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한 뒤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답한 학부모는 25.9%에 그쳤습니다. 반면 학부모의 64.3%는 사교육비 지출에 변화가 없다고 했으며 9.8%는 사교육비가 늘었다고 답해 방과 후 학교로 인한 사교육비 감소를 체감하지 못하는 학부모가 74.1%에 달했습니다. 일선 학교의 간접 체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서울, 경기, 강원, 전북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이 이끄는 4개 지역 교육청이 간접 체벌도 반인권적 조치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을 사실상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18일부터 시행 중인 이번 시행령에 따라 이들 교육청이 관내 학교에 학칙 내 간접 체벌 도입을 막을 경우 별도의 법적 구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현대자동차는 맞춤형 기술 인력 육성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이스터고 산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현재 마이스터고 1학년 학생 가운데 100명을 내년 2월 중 선발하는 것을 시작으로 10년간 지원 대상 학생 1000여 명을 선발해 이들이 졸업하면 정규직으로 우선 채용하게 됩니다. 문과, 이과로만 구분된 고교 수학을 인문, 상경, 이과, 예체능계 등 4과목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공교육 강화 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매년 등록금 인상안을 놓고 학교와 학생들의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를 감안하더라도 고공행진하는 등록금은 학부모와 학생 모두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빗대 등골 등록금이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학문을 가르치는 대학 본연의 모습, 그리고 학생들이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TV로 보는 맛있는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